예.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일단 노경필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오늘 인사 말씀 보니까 대부분 행정 소송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본인이 거기에 후보자 본인이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전문가라는 말씀 네네. 과찬인데 하여튼 행정소송 업무를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형사 재판을 얼마나 해보셨던가요? 고등부장 판사 되고는 4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법관 생활 중에서 그렇게 길진 않은 그렇습니다.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7년 정도 했습니다. 예. 보통 그 형사 재판에서 관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할이라고 표현하면 뭐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중에 토지 관할을 보통 얘기를 하겠죠. 예. 이제 그런데 그 토지 관할인 게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그런데 이제 보통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해서 재판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 유리한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37조에서는 경합범이라고 해서 전단 경합, 후단 경합으로 보통 나누고 강학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37조 후단 경합범에서는 같이 재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서 재판을 하라, 선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다만 법에서는 꼭 병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여러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량성 있게 규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그 공소 제기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기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병합해서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검찰이라는 국가가 공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피고인으로서는 무기 대등의 원칙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법원에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신청한 것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시나요? 원론적으로는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또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고 또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그런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당한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방해가 됩니까? 저는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지 아니 지금 못하기 후보자께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말씀하셔서 묻는 겁니다. 병합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병합하게 되면 여러 사건이 이렇게 심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에 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과연 그게 신속한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어진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드리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을 때 병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중에 하나를 먼저 선고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 준비하는데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보통 잡는 게 일반적이죠. 재판부에 따라 물론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잡기도 하고 매일 하기도 합니다. 매일 하기도 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특정인을 계속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적게는 2번에서 4번 정도씩 재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수원에서 따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거의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건에 대한 겁니다. 매일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재판하는 경우는 그 재판이 계속되니까 재판 준비를 하는데 큰 물론 지장이 있죠. 날마다 하는 재판을. 그런데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준비를 매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아니 제가 본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래서 그동안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그리고 형사재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6년 7년 동안 하셨던 분으로서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원에서 이걸 재판할 경우에 다른 사건과 기일이 겹쳐서 못 나오게 되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그건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그리고 실제 현실 정치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재판을 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재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게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1분 더 드리죠. 대법관 후보자가 되신 우리 노경필 후보자님께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정말 검찰이나 국가 권력이 무분별하게 기소를 한다든지 국가 권력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준하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할 때 마지막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보루는 법원입니다. 그것도 대법원이 최종심이고 대법관 후보자로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사회의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국가 권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판단이나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해서 말씀해서 드린 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